네, 안녕하십니까. J클래스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2번 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을까? 지금 일단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 감염을 어떻게 확인하고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에 나타났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검체로부터 우리가 검사하려는 그 대상으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세밀하게 비교하여 기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종류를 제외해 나가는 소거법이 바이러스 출현 초기에는 주로 활용된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종 바이러스가 이거라고 해봅시다. 빨간색. 그러면 얘가 새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발견된 바이러스들과 비교를 하는데 차라리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예 못 보던 거야.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독보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기존에 나타났던 바이러스들과 너무 비슷해서 세밀하게 비교를 해야지만 얘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인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종류가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비교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지? 자, 소거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까봐 기존에 나타난 바이러스들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주황색도 있고 보라색은 잘 안 보이네요. 초록색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3개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이 기존 바이러스 파란색과 비교를 하는 거네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면 얘는 아니군. 얘와 같은 종류는 아니군. 그 다음에 초록색도 또 비교를 해보는 거죠, 둘이. 그랬더니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면 초록색 바이러스와도 동일하지 않는 것이군요.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죠. 주황색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랑 동일한 바이러스가 아니겠군.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나오면 어떤 반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자, 소거법은 신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검체로부터 채취한 유전자를 기존 바이러스 유전자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 좀 빨리 검사를 하고 싶겠죠?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PCR 검사이다.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소거법처럼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생겨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PCR 검사는 일단 소거법에 시간 많이 걸리는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 주었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었냐면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야? 비교가 필요 없는 비교 대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과 비교할 필요 없는 비교 대상을 만들어서 진단을 한다라는 얘기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PCR은 이러면서 PCR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죠.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약어래요. 약자. 이렇게 PCR. 자,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다.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원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분자 생물학 기술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이 유전 정보에 이 DNA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을 이렇게 잘라내서 뭔가 바꾼다든지 이 잘라낸 부분만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이것도 PCR도 이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이 기술, 이것을 사용한 기술이에요. PCR은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원하는 부분,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미량의 DNA 용액에서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특정, 표적, 선택적. 키워드들 보이나요? PCR과 관련된. 내가 원하는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PCR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은 1번 주형 DNA, 2번 프라이머, 그 다음에 3번 DNA 중합효소, 4번 DNTP 등이다. 각각 설명해 줍니다. 주형 DNA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검사 대상이라 그랬죠?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DNA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부분이죠.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며, 프라이머는 PCR 과정에서 DNA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를 말한다. 다음 DNTP는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물질로 이것들이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하여 다시 이중 나선형의 DNA를 형성하게 된다. 네, 이거는 풀린 DNA에 결합해서 요거 이중 나선형 DNA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 이때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DNA 중합효소이다. 촉매는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촉매라고 합니다. 그럼 PCR이 무엇인지, PCR에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됐죠. 그 다음에 PCR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변성, 결합, 신장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DNA는 두 개의 단일 가닥이 수소 결합으로 한 개의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DNA를 좀 그려보면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단일 가닥, 단일 가닥이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여기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이어지고 이어진 걸 조금 더 가까이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수소 결합으로 이어진 후에 나선형으로 꼬여서 DNA 구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중 나선 구조야. 지금 이 문장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소 결합 있죠? 이 수소 결합은 열에 약하여 섭씨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수소 결합이 끊어져.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더 이상 저 단일 가닥 두 개가 붙어 있지 않겠죠. 하나의 DNA는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변성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해봅시다. 자, 변성 단계에서는 검체에서 채취한 주형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풀려서
분리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그러면 하나의 이중나선 구조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열해야 된다고요. 얼마 정도로? 섭씨 95도 정도로.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 거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나요? 변성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게 바로 수소 결합이 끊어진 결과예요. 자, 그 다음 단계 갈게요. 결합 단계에서는 섭씨 55에서 지금 온도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를 봐서는 좀 알아놔야 할 정보인 것 같기는 해요. 섭씨 55에서 60도 정도에서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 DNA의 특정 부분에 각각 결합하게 된다. 그럼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이거 붙은 거 보이니 이거? 프라이머가 아까 짧은 DNA 가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초록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각각 프라이머가 되는 거예요. 자, 결합했죠. 자, 프라이머는 통상 20, 30개의 연기로 디자인하여 만드는데, 그러니까 짧은 거야. 길이 짧은. 특정 바이러스의 DNA에 있는 특정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장 단계는 섭씨 72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결합 단계에서 프라이머가 아까 초록색으로 붙었었죠. 그 다음 위치부터 DNTP가 단일 가닥 DNA 염기에 결합하여 이중나선 DNA가 형성되도록 한다. 자, 이때 DNA 중합 효소도 같이 나오면서 DNTP가 잘 결합하도록 촉매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 요것이 1회 사이클이라는 거, 1회 사이클. PCR은 이론적으로 1회 사이클의 DNA 개수를 2배로 증가시키므로 이것을 수십 회 반복하면 DNA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된다. 그럼 신장이 끝난 후에 DNA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이렇게가 한 세트였지, 그지? 그런데 그 세트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니까 1개, 2개 이렇게. 1회 사이클 끝났더니 1개가 2개가 되었어. 그럼 2회 사이클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각각 2개씩 나올 거니까 4개. 3회 사이클 지나면 또 4개에서 각각 2개씩 나올 거니까 8개. 그럼 지금 2의 n승만큼 DNA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수십 회 반복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니까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PCR을 보면 증폭산물의 양이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얼만큼? EN만큼. 자, 그러나 이 증폭산물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무한대로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 멈춘대요. 자, 이를 플라토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계속적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의 열적 변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이다. 자, 그러나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PCR 과정을 통해서 쉽게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할 수 있죠. PCR 증폭 과정 후에는 그럼 지금 PCR 증폭했고 그래서 EN계로 늘어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증폭 후에는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들을 제거한다. 이후 지금 뭔가 단계적으로 과정을 보여줘요. DNA는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장을 이용하여 DNA를 분리해낸다. 전기장 이용 DNA 분리. 이와 같은 과정을 PCR의 후처리 공장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 2개를 갖다가 지금 PCR
후처리 공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DNA를 전기장 이용해서 DNA 분리하고 그 분리된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시킨 후 여기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외선을 쬐준다는 거예요. 형광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의심 환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어떤 과정인지 알겠나요? 네.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러한 PCR 과정, 후처리 공정, 형광광도 등 측정 등 진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4에서 6시간 정도이다. 자, 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뭐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4시간, 6시간도 너무 느려. 더욱더 빠른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용되는 방법이 실시간 PCR이래. 아까는 그냥 PCR이었죠. 근데 지금은 실시간 자가 붙었어요. 자, 차이점은 뭐냐? 실시간 PCR은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후처리 공정에 들어갔던 게 침전물 제거와 전기장 이용한 DNA 분리였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처리 공정이 사라져 버리니까 시간은 단축됐어요. 2시간 이내로요.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 안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검체에 원래 있었던 검체로부터 죄송해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주형 DNA 양 이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 중에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이 자외선 조사하는 게 아까 형광 강도 측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아까는 그냥 PCR 때는 PCR 과정하고 아까 그 3단계짜리 있었잖아. 그지? 변성 신장 뭐였죠? 변성 뭐니? 변성 결합 신장. 이거였는데 이거를 한 후에 자외선 조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PCR 과정 중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죠. 이 단계에서. PCR 과정 중에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DNA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 그러니까 초기 DNA에서 얘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초기의 DNA가 양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얼마나 증폭되었는지를 알면 처음에 얼만큼 있었는가도 추리해낼 수 있겠죠. 자,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한계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므로 형광을 관찰하여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쪽 부분은 지울게요. 그 다음 문자는 읽어봅시다. 여러 농도로 희석하여 만든 각각의 표준 샘플에 대해 실시간 PCR을 실시하면 표준 샘플의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뭐뭐 할수록 없던 뭐 이런 관계를 과학에서는 잘 봐야 됩니다.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지금 다시 써볼게요.
표준 샘플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클수록 증폭 사이클 횟수가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표준 샘플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러 농도로 희석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표준 샘플의 초기 주형 DNA 농도가 높다는 것은 표준 샘플을 그러니까 희석한다는 거는 여기다 써볼게요. 희석한다는 것은 옅게 만든다는 거지. 희석을 많이 할수록 농도가 어떻게 돼요? 희석을 많이 할수록 농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 거꾸로 생각하면 농도가 높은 샘플은 희석이 그만큼 많이 안 됐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표준 샘플에 들어있는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크다는 것은 아직도 희석되지 않은 초기 주형 DNA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 샘플의 농도 또한 높겠죠? 이거랑 지금 동일한 얘기라는 거.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형광현상을 이용하여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에 도달하는 이거 지금 앞에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 지금 이게 똑같은데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도달하는 여기까지 가는 사이클 횟수를 뭐라 그러냐면 역치 사이클이라 그래. 그럼 앞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샘플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사이클 횟수,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 이 말을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니? 증폭 사이클 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역치 사이클이 작다. 역치 사이클 횟수가 작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때 보면 표준 샘플의 농도와 아까 표준 샘플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크다는 것은 표준 샘플 농도도 높다라는 얘기였어. 그리고 증폭 사이클 횟수가 적다라는 것은 적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뭐 최소 DNA 농도 빠르게 도달하는 것은 역치 사이클의 횟수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관계를 표준 샘플 농도가 클수록 역치 사이클도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때 이 표준 샘플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 요거 이거와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어떤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반대로 검체의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다. 왜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치 사이클을 알면 표준 샘플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 샘플 농도, 즉 얼마만큼의 초기 주형 DNA가 희석되어 있는지를 알면 초기 주형 DNA의 농도 또한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문단이 여러 가지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기 이 문장에서 직접적인 문장으로 얘기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리저리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해보면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별로 안 남았으니까 바로 읽을게요. PCR과 실시간 PCR은 현재 생물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또한 근래 과학 수사나 친자 감별 등에 자주 이용되는 DNA 지문 분석 역시 PCR과 실시간 PCR 원리에 기반한다. 생물학 범위 말고 또 다른 데서 어떤 데에 이용되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DNA 지문 분석. 또 생물학에서는 여러 유전병을 판별하기 위해서 인간 유전학에도 이용되고요. 오래된 고생물이나 멸종생물의 희소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도 이용이 된대요. 네, 바이러스 진단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실시간 PCR, 검체 샘플 초기 주행 DNA 양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거법 아까 1문단에 나왔던 건데 시간 오래 걸렸던 거. 이거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초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여기 얘기하죠. 출현 초기에는 이렇게 소거법이 출현 초기에는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2번도 맞음. PCR과 실시간 PCR 모두 DNA 지문 분석의 바탕이 된다. 마지막 문단에서 읽었죠? 그 다음에 4번. DNTP는 PCR 과정에서 이중나선 구조 형성을 위한 촉매작용을 한다. 촉매작용을 하는 것은 DNTP가 아니라 뭐였니? DNA 중합효소. DNA 맞죠? 이쪽 부분에 있어요. DNTP가 잘 결합하도록 촉매작용을 하는 것은 DNA 중합효소고요. DNTP는 뭐 하는 애라 그랬어? 이중나선 형성하는 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렸네요. 자, DNA 중합효소가 열적으로 변성된다면 DNA 증폭이 억제된다. DNA가 2N개만큼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플라토 효과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플라토 효과를 하는데 이는 계속적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의 열적 변성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DNA 중합효소가 열적으로 변성된다면 그것은 플라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A 증폭이 억제된다라고 얘기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요.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붙어 있네요. 이거는 지금 PCR 사이클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때는 X축과 Y축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X축에 시간이 있고요. Y축에 온도가 있어요. 우리 온도 어디서 봤더라? 위에서 PCR 과정할 때 내가 온도 썼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 가서 제가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변성은 95도씨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수소결합 끊어지고 그 DNA 가닥이 분리되는 것. 그 다음에 결합은 섭씨 55에서 60도에서 프라이머 붙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신장은 한 72도 정도에서 이중 나선 형성하는 거였죠. 다시. 그러면 아까 문제 가서 자, 온도를 봅시다. 자, A 보니까 55도쯤에 있어. 그럼 이거 뭐겠니? 결합이겠네. B 보니까 한 60이 아니죠. 70도 정도에 있죠. 그죠? 70도 정도에. 그러니까 얘는 신장이겠네요. 그 다음에 C가 95도 거의 넘어가지고 지금 100도에 가까운 데 있는데 여기가 그럼 뭐겠니? 변성이겠네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는 지문에서 변성, 그러니까 끊어지고 프라이머 붙고 이중나선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사이클을 조금 순서를 이렇게 결합부터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니? 아, 그러면 신장 단계 지나면 이중나선 하나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사이클 하나 끝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이클 시작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2번 볼게요. 자, A 단계 결합이죠.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결합 단계에서는 프라이머가 특정 부분에 결합하는 거라고 해서 떨어져 나간다 아니지? 2번 B 단계 신장 종료 후에 DNA 수는 뭐 아까 거를 예로 들어봅시다. 뭐 여기서 뭐 한 개로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신장 단계 끝나면 몇 개 되니? 2개 되죠. 그러면 변성 단계에서 이 2개의 DNA 가닥이 수소 결합이 끊어져서 갈라지게 되면 분리되게 되면 단일 가닥 수는 몇 개가 되겠니? 1개, 2개, 3개, 4개 되겠죠. 4개. B단계 종료 후 DNA 수 예를 들어서 2개는 이 C단계 변성 단계 종료 후 단일 가닥 4개의 절반이다. 맞네. 그래서 이번에 답 2번이네요. 3번 B단계에서 신장 단계에서는 이게 이중나선 다시 형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중나선이 다시 형성되려면 떨어져 있던 2개의 단일 가닥이 결합되어야만 해요. 그러면 여기 사이를 얘네 이 단일 가닥을 붙게 서로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결합 뭐라 그랬지? 수소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 결합 반응이 일어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4번 C단계 변성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신장 단계라고 해서. 근데 이중나선 구조가 해체된다. 이 말은 맞는데 신장 단계라고 해서 틀렸네요. 5번. 자, 변성 단계에서 온도가 일정한 것은 플라토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거 아닙니다. 온도가 뭐 95도가 돼야 수소 결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플라토 효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온도가 일정한 것을 보면 뭐 그런 얘기는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3번 문제는 뭔가요? 3번 문제는 B단계가 끝났을 때 진행된 PCR 사이클의 횟수. 그러면 B단계 끝났으면 지금 신장 단계 끝난 거잖아. 그럼 여기 보기를 좀 읽어보면요. PCR을 실행하기 전 처음 주형이 K개였대. 여기가 K개. 자, PCR 과정 중에 100% DNA 증폭이 이루어졌고 C단계 반응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B가 끝났을 때 이 사이클이 완료되었을 때 64K야. 그러면 내가 사이클 하나 끝날 때마다 DNA 개수가 어떻게 증가된다 그랬죠? 2의 N개로 증가한다 그랬지? 그럼 2의 몇 승을 해야 64인가요? N은 몇인가요? 6. 그쵸? 그래서 6회 사이클이 돌아간 거야. 3번 문제에 보면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의 N은 64에서 N은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윗글 실시간 PCR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검체 샘플 DNA 농도를 이용하여 표준 샘플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이게 반대가 됐어요. 표준 샘플 DNA 농도 그러니까 이 실시간 PCR의 특징이 뭐냐면 검체 샘플 안에 들어있는 그 주형 DNA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양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였거든. 알겠습니까? 네.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실시간 PCR은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 안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 검체로부터 추출한 DNA 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준 샘플 DNA 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고 이게 오히려 뒤로 와야 돼. 이게 오히려 앞으로 가고.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PCR 과정을 통한 증폭 이후에 침전물 제거한다 그랬어? PCR은 후처리 공정이 없는 거였거든요. 후처리 공정에 해당하는 게 침전물 제거 그리고 그 뭐 정전기인가? 네, 정전기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정전기가 아니라 그 전기장을 이용해서 DNA 분리해내는 거. 이거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안 돼. 침전물 제거를 신속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침전물 제거라는 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3번. 형광물질은 이중나선 DNA에 결합한 후 자외선의 조사 없이도 형광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형광물질이 형광 반응을 보이려면 자외선의 조사는 필수적이에요. PCR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조금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집중해서 봅시다. 여기 있잖아요.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실시간 PCR에도 자외선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3번도 아니죠, 그죠? 4번. 바이러스 감염 여부, 전기적으로 DNA 분리하는 과정. 이거 후처리에 해당한다 그랬지? 후처리 있다고? 없다고요. 이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4번처럼 말하면 안 되고 답이 5번인데 이거 봅시다. 희석하여 만든 표준 샘플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이 이거 아까 필기 설명하면서 했었는데 이거랑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표준 샘플 농도가 크면 위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있죠. 표준 샘플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클수록 여기 이게 역치 사이클이라고 했지? 역치 사이클이 작다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하면서 표준 샘플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희석이 안 돼 있다는 거니까 표준 샘플 안에 있는 초기 주형 DNA 농도도 큰 거라 그랬어. 그러면 역치 사이클은 작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표준 샘플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이 클수록 로그는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커질수록 수가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로그를 취한 값이 크다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표준 샘플 농도가 크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게 크면 표준 샘플 안에 있는 초기 주형 DNA 농도도 큰 거라 그랬고 그렇게 되면 역치 사이클 작아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네. 4번의 답 5번. 이거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사전적 의미 찾는 건데요. 이거는 답만 좀 알려드릴게요. 5번의 답이 2번입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거나 이제 모르는 그 단어가 있으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혹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 그 교재에 보면 답이 있는데 정답지가 있는데 그 정답지에 아마 사전풀이가 나와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거 좀 찾아보시고 네. 과학기술 2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